자,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우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로놓기 다 채워야 되고, 요거 제가 11월 다음 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노트 검사 할 거거든요. 그때 요거 다 있어야 되니까 요거 보시고 답안지를 다 그 가로놓기 채워 놓으시고 페이지까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재 30페이지까지 나갔어요, 프린트가. 자, 맨 처음 보겠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이라 처음 쓰는 거라 저도 실수를 했군요. 자, 보시죠. 우리가 시작한 게 서양윤리의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음 진도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 보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서양윤리에서 시작되는 단계는 맨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감각적 경험과 현실에 주목한 게 누구냐? 부터 시작이죠. 감각적 경험과 현실에 주목. 이거 누구죠? 소피스트. 소피스트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지 기억해요? 누구냐면, 소피스트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프로타고라스. 하얀 걸로 해보죠.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말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모든 거에 뭐다?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란 얘기는 이 세상에 대한 기준이 인간에 따라서 모두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주의적 진리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주장한 게 누구? 소피스트. 제가 앞에는 좀 수업을 하고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서 다시 넘어갈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소피스트는 감각적 경험과 현실에 주목했다고 내왔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찾는 사람, 요건 누구죠? 소크라테스예요. 뒤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시 설명하니까 소크라테스부터 뭘 주장했다?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관. 요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절대적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누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을 이어받아서 뭐 했어요? 무슨 론? 플라톤 하면 무슨 론? 이데아론을 전개해서 넘어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설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시대가 끝나요. 그리스 시대가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나면 요 이후에 제가 얘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다?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서 알렉산더의 아빠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 쭉 정복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냐면 행복.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나온 게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무슨 학파하고 무슨 학파? 쾌락주의는 무슨 학파라고 제가 얘기했죠?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고, 금욕주의는 누구? 스토아 학파. 요렇게 해서 끝나고,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죠. 중세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예요? 예수. 다른 표현을 하면 뭐? 신이죠. 신. 제가 설명하는 건 파란색으로 하고 가로 채우는 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앞에 파란색으로 했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하고 누가 나오느냐?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머스 아퀴나스가 나와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나오니까. 지금 첫 장, 24페이지 첫 장은 그냥 우리가 쭉 이런 걸 배운단다 라는 거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근대로 넘어가면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로 나뉘기 시작하는데, 경험주의는 내가 진리를 파악할 때 직접 경험해 봐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직접 경험하려면 뭐하고 뭘 해봐야 돼요? 실험과 관찰을 해봐야겠죠. 그래 나중에 이게 과학으로도 많이 넘어가게 돼요. 그 이성주의는 뭘로 한다? 내가 뭐 한다? 합리적 사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해서 찾아낸다는 얘기죠. 뭐가 맞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자, 이제 현대로 넘어가면 몇 가지가 나오죠. 현대로 넘어가서 나오는 건 맨 처음에 실제 하는 것, 그리고 실천,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현대로 넘어가면 실용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보편적 본질에 대한 탐구는 중요하지 않고 삶의 의미,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나에겐 요 윤리교과서에서 제일 멋진 단어가 실존주의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정말 멋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서양윤리 사상의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를 뭐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유일신, 유일신, 예수님이나 뭐 God라고 하는 신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되게 강하게 있죠, 서양윤리에선.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좀 특이하다고 제가 얘기한 건 뭐가 특이하죠? 그리스 문화는 무엇 중심? 인간 중심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신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랬다 다시 근대로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다시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성이 중요시 되면서. 서양윤리 사상의 주요한 특징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간단히 정답만 적고 넘어가면, 무슨 중심? 뭐에 따라서 이성적 능력, 그러니까 뭐 중심? 이성 중심 관점에 따라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다? 경험. 이성과 경험을 중시 여겨요. 서양 사상의 좀 특징이죠. 뭐 동양 사상도 비슷한 것 같지만, 동양 사상은 경험보다 이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관점이 있긴 하죠. 여기 쭉 걷네, 실수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서양은 공동체보다 뭐가 강하다고 그랬죠? 관점이 개인 중심의 관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개인주의라든지 파란색으로 한다고, 아니면 자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서양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가 있다? 공동체 중심의 관점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가지고는 있어요. 그 윤리적 관점을 볼 때 상대주의적 관점, 요거 누가 상대주의적 관점이었죠? 누구였죠? 실수다. 소피스트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생각한 거고, 보편주의적 관점은, 이게 말이 보편주의라고 하니까 어렵죠? 보편주의라는 건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런 거예요.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절대적 관점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부터 시작됐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오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오해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인 특징이 강하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다. 좀 그래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공동체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자연도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서양윤리 사상이 동양 사상과 갈등하고 대립한다? 그렇진 않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조화를 추구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상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고, 서양 사상들은 동양 윤리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죠.
그 현대적으로 뭐 놓고 오면 이러이러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24페이지를 했어요. 24페이지는 실제로 학교에서 대부분 수업도 한 거고 저도 지금 연습 삼아서 찍어보고 있는 거라서 좀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쉽지 않고 자꾸 실수도 하긴 하는데 이거 자꾸 찍으면 이제 늘어나겠죠. 자, 우선 24페이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